생존 우선순위 2025년 3월 26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2025년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기업 경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고, 두 번째, 일본 방문한 왕이 외무상이 일본에 들이댄 세계의 화살, 트럼프 역사 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내각 구성원들과 또 다른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내각 직책을 맡지 않은 앨런 머스크도 참석했습니다.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아마추어를 고위직에 채용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장 극적인 실수입니다.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국의 25% 관세, 범죄자 유입으로 중국의 영향, 미 정권, MBK는 KG를 비판하기 전에 파트너인 영풍의 적자 행정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등으로 구성해서 진행하겠습니다. 2025년 불확실성과 변동성의 기업 경영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미중유 위기, 오노 속소 해결사 등판, 장호진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아직 올 1분기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상당수의 기업들은 벌써부터 올해 매출 목표를 지난해보다 낮췄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방증한다. 기업 오너십이 돌파력이 필요한 시기다. 그룹 총수들이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은 최근 경영 환경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예다. 여러 가지 예 중에서 마지막에 LG화학 부회장인데 주총에서 경영 불확실성과 중국 등의 대규모 증설 등을 고려해 올해 투자 계획을 1조 원 이상 줄이는 긴축 경영을 하겠다고 얘기했다. 석유화학이 중국이 물량 공세를 하니까 증설을 해가지고 싸운다 한들 이길 수 없는 것은 안 하는 게 낫겠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체 211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조기업 10곳 중 4곳 39.7%가 올해 매출 목표치를 지난해 매출 수준보다 낮게 설정했답니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올해 국내 50인 이상 기업 50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기업의 96.9%가 올해 경제위기가 올 것이라고 답했다. 22.8%의 응답기업은 올해 경제위기가 1997년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최근 경영 불확실성은 총수들의 책임 경영 없이는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며 정부는 보다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을 실시하고 관세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제조 기반 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해 보호무역 기조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나간다고 말했다. 그래서 또 일례로 이재용 글로벌 CEO와 연쇄 미팅 제목을 했는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 뉴스를 다른 데서도 봤는데 요거를 띈 정도 가지고 확대 해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유통이사 등기했다. 이혜진, 김동관, 이재현 현장 경영. 이혜진 씨는 네이버에 은둔 생활하다가 다시 전면에 나서고 있고, 김동관 씨는 한화 3세로서 이제 전면에 나서겠다는 얘기고, 이재현 씨가 CJ 쪽인가요? 그렇게 이제 또 소제목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리더가 항상 앞에 나가야 되는 거는 맞겠죠. 잘 나갈 때는 뭐 가만히 있는다, 뭐 어떻게 하든 2025년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심하다 하는 것은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일본 방문한 왕이 외무상이 일본에 들이댄 세계 화살, 트럼프 역사 대만, 3월 25일 콘도 다이스케라고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다소 내용이 깁니다만은 매우 의미 있는 내용들이 많아서 읽어드리는 남자 같은 역할로 읽는 식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일의 대수란 두 지역이 한 줄기 실처럼 가느다란 바다밖에 가르지 않았다는 성어로 속된 말로 하면 닮은 사람끼리 그 선배 기자의 설에 의하면 중국은 일본을 형제 같은 관계로 생각하고 있으니 XX는 조심하라고 말하고 싶을 때 자주 사용되는 성어라고 한다. 21일에 이시바 시게루 수상을 면회했을 때 일중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의 대수의 이웃으로서 성의 있게 상대하고 신뢰 화목을 설파하는 것이 올바른 이웃나라의 길이라는 것이다. 현수 가리키는 거죠. 그런 자세로 항상 중국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공은 시진핑 주석이 이시바 총리와 리마 지난해 11월 페루 에이펙에서 만나 중일의 전략적 호혜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중일관계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동력을 주입했다. 요점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권이라고 하는 세계를 이상하게 하는 무도한 정권이 출현한 가운데 일본은 그것과 거리를 두시고 역사 문제와 대만 문제로 길을 떼지 말라고 했는데 벗어나지 말고 타이르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국은 이미 중공한테 먹혔다라고 걔네들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탈트럼프 역사 대만이라고 하는 세 단어가 왕이 외상이 생각하는, 즉 중국 측이 생각하는 2025년의 중일관계의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다. 첫 번째 키워드 탈트럼프, 미국 대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국이 홀로 아메리카 퍼스트니까 자기네들이 전 세계를 아울러서 미국에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대립관계 축을 가져가겠다는 것. 협력과 더블 위는 덧셈으로 해결하고 견해가 다른 문제는 뺄셈으로 파악해 전 세계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흔들리는 세계의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 두 번째 키워드 역사 대만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쭉 길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무역협력을 고위급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중일관계요. 새 시대의 요구에 부합한 새로운 협력의 국면을 구축하고 이경 촉정,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못 들어본 얘기인데 경제로서 정치를 촉진시킨다의 우량한 전통을 발扬해 나가는 것이다. 둘째, 강자간 연합을 성취 실현시키는 것이다. 양국이 강자라는 입장에서 AI, 디지털 경제, 에너지 전략, 환경보호, 녹색 무역 등에서 새로운 협력을 장려해 나간다. 넷째, 각자의 합리적인 우려를 평형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발전해가는 안광을 가지고 굳게 갖추어가는 것이다. 좀 생략을 하고요. 넷째, 지역과 다자간 협력 강화다. 아시아의 가치를 선양하고 봉쇄가 아닌 개방으로 대응하여 배타를 포용으로 대체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실천하며 WTO를 핵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유지 보호해 나가는 것이다. 중국이 그동안에 주장하는 거를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점잖게 한 얘기를 이 사람은 잘 쉽게 풀었습니다. 트럼프는 틀렸지. 그러니까 일본은 빨리 이쪽으로 와. 여기 물은 달아. 딥싱크 1월 20일 신제품 화제가 된 중국산 생성 AI도 있어. 다 같이 트럼프를 포기하자. 그런 식이다. 경제 회복을 서두르는 중국은 경제 안보에 의한 중일 디커플링을 저지하고 싶다.
중국은 미국과 펀치를 맞받아치는 것은 물론 조기 해결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 공화 몬태나주인데, 데인스 상원의원은 1기 트럼프 행정부 때 미중 무역전쟁 2018년 3월에서 2020년 1월에 암약했었다. 데인스 의원은 3월 22일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하리뽕 부총리를 만났는데, 이것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았었다. 23일에는 리강 수상이 북경에서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가, 미국에서 초청한 팀쿡 애플 CEO들 앞에서 자유무역의 필요성을 설파했다. 이재용 씨도 여기에 참가를 한 거죠. 두 번째 키워드 역사. 올해 중국 내 최대 행사가 9월 3일 베이징天安门 광장 잔가에서 거행하는 항일전쟁 세계 반파시즘 전쟁 승리 80주년 군사 퍼레이드다. 악의 일본 제국에 승리해 신중국을 건설했다는 것이 현 공산당 정권의 레지티머시 정통성으로 시진핑 정권도 항상 그 점을 강조하고 있다. 2015년 9월 3일 물론 아베 총리는 불참했는데,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누대에서 시 주석 곁을 지키고 꽃을 곁들였다. 그런데 동맹국인 한국의 국가원수가 참가한 것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경로해 다음에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강행시켰다. 그때까지 밀월이었던 한중 관계는 바닥까지 떨어졌다. 한국 국회는 중국 엉아의 그 형의 말을 듣고서 박근혜를 탄핵으로 몰아가서 시에게 충성을 보여주었다. 이건 제가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는 얘기입니다. 일본도 했기는 했지만 이시바 총리가 9월 3일 베이징을 방문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우리나라도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거죠. 무엇보다 9월까지 일본 수상이 될지는 불분명하지만 9월 3일까지 이시바 총리가 총리를 하고 있을지 궁금하다,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키워드 대만. 일본이 대만 문제에서 역사의 사실을 모호하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견지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승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또한 중일 관계의 정치 기조에 대한 도전이다. 대만 독립 세력에 중대한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만 문제는 중국의 국내 문제라고 중국 측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도 점점 깊게 관여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생략한 것이 있는데, 일본인이 대만의 어떤 그 국방상 안보 관계에 고문으로 취임을 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이와야 외상은 왕 외상에게 다음 7개의 요구를 들이댔다. 첫 번째,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의 철폐를 조기에 실현하도록 요구. 요게 가장 첫째고요. 두 번째, 센카쿠 제도를 둘러싼 정세를 포함한 동중국해 정세나 중국군의 활동의 활발화 등에 대해 심각한 염려를 전했고, 요나구니 섬 남쪽에 우리나라 이지에 설치된 부표의 즉시 철거를 재차 요구했고, 대만에 대해 군사 정세를 포함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대만 해역의 평화와 안정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고, 다섯 번째, 남중국해, 신장 위구르 자치구, 홍콩 등의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재차 전달했다. 여섯 번째, 일본인 구속사안이나 반스파이법의 불투명성이 일본인의 중국으로서의 도항이나 일본 기업의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위축시키고 있는 점을 지적한 후 구속되어 있는 일본인의 조기 석방을 요구했다. 우리나라 기업인도 하나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스파이 간첩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야당 애들이 완전 그 친중 아새끼들이니까 반 간첩법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한편 중국 외교부는 중일 경제 고위급 대화에서 20개 항목의 중요한 공통인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는데 일본부터 20개까지 쭉 풀어가고 있습니다. 요것은 많은 것을 그 일본과 협력하고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8번째, 그 다음에 뭐 건너뛰어서들 그 표현해 준 것들이 많습니다. 뭐 이것저것 다 그 일중하고 잘해보자 이런 얘기고요. 맨 마지막에 20번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배출 문제와 일본 수산품의 대중국 수출 문제에 대해 중국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출을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와야 외상은 수산물 그 수입 그거 좀 풀어야 되지 않냐고 요구했지만 왕이 회장은 그런 일 없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도쿄에서 열려서 우리 그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참석했는데 이런 표현을 하고 싶네요. 3월 22일 도쿄 한중일 외무장관 회의에 대해 한국 언론은 그저 한반도 평화만을 얘기가 나왔다고 보도했을 뿐 한중 간에 무슨 얘기가 됐는지 한일 간의 이해상충 뭐 이런 것은 거론을 했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마치 이번에는 이게 일중회담이지 한중일 회담 같지가 않은 꼬다는 보리자리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내각 구성원들과 또 다른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식적인 내각 직책을 맡지 않은 앨런 머스크도 참석했습니다. 라이브 나우 프롬 폭스에서 그 생방송을 쭉 봤는데 제가 그 느낀 거를 좀 정리해 본 겁니다. 약 2달간의 수많은 행정명령에 대한 시행 결과를 논의하는 회의였다. 전 정부의 여러 예산 계약은 사기성이 있다는 것이 계속 강조되고 도지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 정권의 사회복지와 평등이란 이름으로 행해진 불합리한 정부 재정의 건전화를 목표로 한다. 많은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닐 수도 있고 비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국가를 위한 행보이다. 누군가는 비판했듯이 각 부처 장관들은 충성스러운 발언으로 이어나갔다. 이걸 독재라고 비판할까? 전체주의 관점에서 도지가 제약에 집중해서 강한 컨트롤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그 정책에 종속시키는 것이라고 비유해 볼 수 있다. 정부의 공식 조직이 아닌데 도지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현재 그 재정 낭비라고 하는 제약에 대해서 이거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해결하는데 행정 모든 각 부처는 거기에 종속시켜서 그 협조를 해라 하는 얘기겠죠. 이런 표현을 해보는 것은 개인적으로 저는 제약이론 경영을 봅니다. 또 스루풋 우선순위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방송은 스루풋 우선, 국익 우선이 아니고 생존 우선으로 그거 이전에 우리가 당면한 것은 국익 이전에 우리가 국가 생존이 지금 더 문제다 지금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제가 생존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메리카 퍼스트의 다른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쯤에 생각하는데 권위주의 독재 국가를 권위주의 국가라고 중국이나 그 러시아를 권위주의 국가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이 트럼프라는 이상한
대통령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고 일본 애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죠. 길어봐야 8년인데 지금 중국 5년씩 3번 3년이죠. 또 아마 장기 집권 갈 거고, 푸틴 뭐 핑계를 민주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대통령이 되고 있죠. 또 트루키에의 에르도안도 어찌어찌 해가지고 다 정권을 유지해서 장기 집권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런 권위주의 국가들이 장기 독재를 하면서 꾸준한 어떤 이 일관성 있는 그 정책들을 해나가는데, 이게 명색이 민주국가라는 데서 이놈 저놈 바꿔가다가 그거 대응하다가 미국의 힘이 약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두 번째 트럼프 2.0인데 민주국가에서 장기 집권자가 안 나올 이유가 뭐냐. 일관성 있는 정책 맞대응해가지고 한마디로 권위주의 정권들하고 맞대응하려면은 민주국가에서도 어떤 권위 있는 정치가가 계속해서 맞짱 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네요.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아마추어를 고위직에 채용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장 극적인 실수입니다. 제커리 비의 분석, 울프, CNN 3월 25일자입니다. 아마추어 시간대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했는지에 대한 환 매터즈 뉴스레터의 한 판을 쓰고 있었는데 자기가, 하지만 제가 수집한 모든 사례는 월요일 애틀란틱의 제프리 골드버그가 헤드라인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실수로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냈다라고 발표한 새로운 기사의 폭로와 비교하면 자기 기사의 환 매터즈는 초라하다. 헤게스는 미군을 지휘하기 전 가장 최근의 폭스뉴스 진행자로 일했습니다. 폭스뉴스는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하죠. 그런 사람을 그 국방장관에 앉히냐. 트럼프의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대담한 인물들이 등장. 골드버그는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비공개 암호화 메이징 플랫폼인 시그널의 그룹 채팅에 추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그룹에는 부통령 제디 벤스,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 헤게스, 국가정보국장 투시 게바드, 재무장관 스콧 베슨트, 백악관 고문 스티븐 밀러, CIA 국장 존 레클리프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프로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골드버그는 X를 수색하다가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국가안보 책임자들은 공격 성공 소식에 이모티콘과 축하 인사를 화답했습니다. 골드버그는 이후 채팅에서 자신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X 채팅방에 골드버그를 초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실수냐 이거죠. 국가안보 책임자들은 공격성 이거 지금 한 거고, 그래서 공무원이 경험이 부족하거나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라고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중동과 우크라이나 평화 노력을 협상하는 현재 최고의 관료인 스티브 위트코프는 외교관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이는 위트코프가 터커 칼슨과 인터뷰에서 러시아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떻게 지적하는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직 정부 공무원의 사회보장 번호는 이전에 기밀로 분류됐는데 이거를 서둘러 공개했다. 최근에 고용된 CIA 요원들의 이름이 백악관으로 보낸 기밀이 아닌 이메일에 포함됐다. 펜타곤의 다양성 반대 이니셔티브는 한동안 프로야구의 색채 장면을 깬 제키 로빈슨의 군 경력을 언급하는 웹페이지를 삭제했다. 구체적으로 이건 제가 뭔지 모르겠고요. 지난주 중국에서 주요 비즈니스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머스크가 중국에 대한 정보를 담은 국방부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미군의 전쟁 계획, 이거 중국에 대한 그래서 트럼프는 머스크가 그러한 브리핑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빠르게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거짓말 탐지기 태스크를 포함한 유출 조사를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는 머스크 정부 효율성부가 원자력 안전 담당 공무원 해고를 추진했다가 에너지부가 이들을 다시 업무에 복귀시켜야 했던 사례 등이 더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중 일부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드레인 더 스왑프, 늪의 물을 빼겠다고 약속한 후보에게 투표했을 때 원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골드버그에게 전쟁 계획을 문자로 보내기로 투표하진 않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CNN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가 의도적으로 X그룹의 그 골드버그를 넣었다면은 어떻게 해석하겠냐? 자, 우리는 이게 아마 후티 반군 예멘 쪽에 그거를 공격하는 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도지의 이 머스크가 중국 상하이의 그 전기차 공장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미국의 그 중국 대전략 전쟁 계획을 오픈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하지만 이것도 저는 의도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국을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니들 까부질 막 계속해서 수 틀리면은 진짜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국의 25% 관세, 범죄자 유입으로 중국의 역량, 미 정권, 지지통신 외교부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베네수엘라 산 그 석유를 사는 나라한테도 추가 25% 관세를 매기겠다 그러면은 중국도 베네수엘라 거를 또 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관세를 더 매기겠다고 해서 핵심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더 추가적인 공격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리고 그 스페인, 이탈리아, 쿠바, 인도도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를 수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여기 위에 나와 있듯이 베네수엘라산 석유의 최대 수출처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많이 사기 때문에 이것도 왜 관세를 매기냐. 베네수엘라가 깽나는데 불법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해서 거기 거를 수입하는 데는 관세를 추가로 더 매기겠다. 또 중국산 그 선박이 들어오는데도 입항료를 받겠다. 중국 배에 한해서. 그러니까 완전 지금 뭐 실질적으로는 유럽과 중동을 해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동아시아 중국을 공략하는 건데 지금 앞에 얘기했듯이 지금 중국은 아주 그 트럼프를 거꾸로 악의 축으로 몰면서 일본하고도 같이 동모하자. 한국하고도 똑같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이게 우리 동네에서 새로 생긴 1,000원짜리 커피입니다. 자판기지만. MBK는 KG를 비판하기 전에 파트너인 영풍의 적자 행진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도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원래 기사 제목은 MBK 고려한 창사 일의 첫 순손실 기록, 최은봉 경영권 방어 탓. 이라진 기자가 더 팩트에서 3월 25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최 회장 주도 의문스러운 투자 등 여파. 그저 MBK 주장을 그대로 옮기는 기사가 그 팩트라는 회사 언론 메디아에 그 팩트면은 고려인 측 주장도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제가 지금 변론을 나서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고려인 거 이번에 그 분석을 했는데 여기 그 재고 회전율 뭐 이런 거보다도 레버리지율 이자 부채 2023년에 4.2%였는데 37.4%로
옐로우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몇 조 원을 차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50% 정도 이하면은 충분히 감내를 할 수 있고 이자도 낼만 하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게요. 그래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 차입을 한 것은 맞다. 레버리지율이 37.4% 증가했다. 그러나 이자 부담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워낙 이자 부채가 거의 없던 기업이다. 그리고 이 현금 재무지표로서 보면은 2024년에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이 1조 원이나 벌었어요. 물론 최종 돈이 유출된 돈은 9,814억 원이 나갔지만은 비유동 자산 흐름에도 나갔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자기 그 자본 쪽에 투자한 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판단은 재무 전문가가 그 고려 내에도 포진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유독 기재정정 2024년 사업보고서 공시가 많다. 제가 관심 있는 기업을 좀 찾으려고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 25일 날 검색을 한 건데 첫 페이지 두 페이지만인데 기재정정이 대부분입니다. 기재정정이 엄청 많아요. 왜 2024년도께 기재정정이 이렇게 많으냐? 개별보다도 연결에 뭐 표기를 잘못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재무제표도 수정하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일을 별로 못 봤는데 정정 공시가 많아졌다. 이게 뭔가 나타내는 징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옛 통일교회 해산명령, 민법상 불법행위, 첫 유례 없는 엄청난 피해, 교단은 즉시 항고 방침 도쿄지법, 지지통신 사회부가 3월 25일 보도한 내용입니다. 구 통일교회를 둘러싼 해산명령 청구에 대해 도쿄지방법원 스즈키냐 재판장이 25일 문부과학성의 주장을 인정해 해산을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자들에게 부당한 헌금 권유 행위 등에서 유례없는 방대한 규모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봤고 민법상의 불법 행위를 근거로 한 첫 케이스가 됐다. 종교단체 해체 명령이. 옛날에 그 오음진리교 이런 등은 사회 형사적인 책임으로 그 해산 이런 명령이 났었는데 그래서 이 통일교는 불복해가지고 고등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그 종교 활동을 일단 할 수는 있지만은 예배시설 등 재산을 처분해야 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규모에는 합의 등도 포함하면은 약 1,550명의 총액 약 204억에 이른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단 측은 그게 강제 징수 헌금이 아니고 헌금인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2022년 7월에 아베 신조 전 수상 총격 사건으로 모친이 야마가미 데치야 피고 살인죄로 기소가 됐는데 교단에 의한 원한이 동기라고 진술, 고액 헌금 등이 재차 사회 문제와 대해 자민당 중심으로 한 정치가와의 관계도 밝혀졌다. 통일교가 자민당 의원들한테 정치 헌금을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며요. 아주 그 정치인들이 뜨거라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 정치인들도 뭔가 그 생기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글쎄 옳습니다. 참
어쨌든 다른 뉴스는 통일교회가 이제 다시 고등법원에 항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통일교회 해산 명령을 받고 코멘트를 발표했다. 도쿄 고등법원에 대한 즉시 항고, 검토의 생각을 나타내는 니떼레 요거는 다 읽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이번에 해산 명령이 일본의 신앙의 자유, 종교계 전체에 큰 확언을 남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기독교도 별로 흥하지 않고, 그 다음에 카톨릭도 큐슈 지방에 처음 들어갔던 거기나 좀 남아있고, 그 정도죠. 전통적으로 신교라고 그러나요? 일본의 전통, 불교도 아니고 불교의 이름 형태를 띄어 있지만은 우리나라로 비유하면은 단군교 같은 거죠. 천지인 사상 이런 거로 내려오는 그런 거로 일본의 정신은 지금 돼 있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런 코멘트를 발표해서 자기네들은 고등법원에 항고하는데, 어쨌든 마지막에 관계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불안을 끼친 데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코멘트를 발표했답니다. 트럼프의 지워지는 미국의 소리, 강권 국가는 크게 기뻐. 자, 가끔 가다가 우리나라 말로 하는 방송인 미국의 소리 보아를 봤는데, 이번에 이거를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에 의한 미국의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의 해체는 미국의 적을 이롭게 할 뿐. 뉴스 위키즈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인 시위자가 항의하는 그런 사진을 게재했는데, 중국 환구신보가 중국에 대한 악의찬 가짜 정보를 보도해온 보아가 자국 정부의 누더기처럼 잘려나가고 있다고 환영했다. 자, 이런 거는 또 잘한다고 그러고, 중국에 대해서 가짜 정보 뉴스를 냈다. 미국의 소리가. 국경 없는 기지단의 티보 보르탄 사무국장은 3월 17일 중국이나 러시아가 제멋대로 프로파간다를 확산하는 미래를 알리는 무서운 시그널이라고 경고. 세계 각지에서 구속 중인 언론인 9명을 비롯해 대거 위험에 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또 했네요. 보아도 없애자. 저간 큰 변화네요. 대신 미국의 소리 못 바르면은 다른 미국의 언론 모체 생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요즘 많이 띄워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유튜브에서. 의성 천년고찰 공사 전송 안동 화해마을도 화마 비상. 여기 위성에서 찍은 걸 보면은 이게 산불 연기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이 구름 지나가는 모양인데, 여기가 의성 이런 쪽이 모양이죠. 위성에 봐서도 이게 이렇게 크게 보일 정도로 산불이 크게 우리 좀 났답니다. 고운산의 보물 석조 열애 좌상은 박물관 옮겨서 무사하고, 안동시민 대피령이 내렸답니다. 경산서원 하회마을 소방차 대기하고 물을 많이 뿌려놨다. 멀리서 봐서도 이거는 대거 아주 이 건조한 날씨에 바람까지 세게 불어가지고 어떻게 이 불을 끄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와의 협의 결과 공표하지 않고 우크라이나 부분 정전 순회 러시아 지금 평화회담을 휴전협정회담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실무자 회의를 한 12시간의 휴식을 취해가면서 했는데,
일단 에너지 시설 공격은 정지하자는 거는 뭐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 또 이 흑해에서의 전투 휴지도 좀 다시 거론이 되고, 그 뭐 이런 얘기인데 한마디로 좀 약간 질이 멸멸하게 지금 돼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미 정부는 공격 중단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평화로 이어가겠다는 보관이라는 거고, 푸틴 정권은 흑해에서의 정전을 2022년에 유엔과 터키가 중개해 흑해경으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합의하는 데 부활시켜가지고 뭐 이런 것도 했는데, 이 합의에 대해서 나중에 러시아가 이를 어긴 경우도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또 곡창지대니까 곡물 수출 이런 거에 대해서는 흑해에서는 좀 민박 선박은 공격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선까지만 지금 소개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끝날지 매우 궁금하고, 어떤 뉴스는 미국이 진정 원하는 것은 히토류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에너지 시설부터 공격을 자제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기 면세업체 중 단체 관광객 비자 면제의 반색, 김은영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3월 25일 날 보도했습니다. 정부 3분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대상 한시 비자 면제 추진. 하루 1만 명씩 왔는데 중단체 관광객 모객 경쟁. 중국 내수 부진 및 다이소 올리브영 부상은 변수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반대합니다. 아주 시끄럽고 아주 그냥 건방지고 뭐 그런 거 하나로도 아주 기분 나빠요.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로 대만 그 젊은이들이 배낭여행 비슷하게, 뭐 꼭 배낭 끼고 노는 건 아닙니다만은, 단체로 안 오고 개별로 오는 거는 대만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한국에 무슨 종로 시장이라든지 광장시장 이런 데 가서 맛을 즐기고 그런 정도는 좋은데, 단체 관광객 오면은 근처 동네에 호텔 것도 뭐 시내는 너무 비싸니까 뭐 아우성이고 아주 싫습니다. 그 중국 그거 면세점을 위해서 그거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를 들어보면서 인천 영종도 카지노 리조트 인스파이어 CEO가 첸 씨라고 중국계인 것 같습니다. 관계성은 없는지 한번 봐야 된다. 기존 주주인 모히건을 대신해 경영권을 맡은 베인캐피털은 계획한 투자를 집행하는 동시에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력 확충과 뭐 마케팅 강화 등의 기업 개선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3월 18일 날 서울경제에서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인스파이어라는 데 말고 파라다이스는 국내 자본으로 카지노를 하고 있고, 인천국제공항 그 출입국 근처에 있는데, 이거는 저쪽 그 북쪽에 있는 거거든요. 인스파이어 미국 자본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마카오 자본하고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지금 베인 캐피탈 얘기도 나왔지만 여기 MBK도 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MBK가 중국 자본 또 끌려다가 고려아연도 그 적대적 M&A를 하겠다고 이런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면세점만을 위한 게 아니고 카지노 중국 이런 유흥 그런 자본들 직간접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뭐 베인 캐피탈 뭐 이렇게 있지만 간접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오는데 무비자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돈 세탁에 그 다음에 이제
검은 돈들의 거래, 특히 우리나라 친중 정치인들 또 뭐 이런 거에 암거래, 오히려 그런 걸 위해서 이런 걸 해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정부 내에서도 공무원 중에서도 친중 공무원 아새끼들도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가 나온 거 보면은 단체 관광 가는데 비자 면제 제주도만 가냐 그런 건 아니고 자관 이 작성하는 게 완전 그 중국의 중공 애새끼들한테 딸랑딸랑거리는 우리 공무원들의 이런 자세를 볼 때 면세업체 망하게 할 땐 망하게 해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망할 놈은 망해야죠. 그거 무비자로 그냥 왕창 단체 관광객들이어서 국민 정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거 보면은 아주 짜증이 납니다. 거기다가 돗대기 시장 같이 된 네이버 블로그, 제가 블로그로부터 했었는데 갑자기 무슨 그 댓글들이 다니는 거 보니까 17분 전, 18분 전, 43분 전, 2시간 전 해가지고 다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주식 홍보하는 거예요. 뭐 여기 보면은 그냥 공짜로 2주를 증정하였다. 삼성전자. 그리고 내용을 잘 배우고 가요. 뭘 배우냐 배우기는 있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하나같이 주식 투자 사기성 같은 블로거들 돗대기 시장, 상품, 중고품, 곡물 따위 여러 종류의 물건을 도산매, 방매, 비밀거래하는 질서가 없고 시끌벅적한 비정상적인 시장화를 이 네이버가 스스로 망친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 뭐 어쩌고 네이버 메뉴 뭔가 그런 거 이후에 블로그 생태계가 좀 신중하고 자기 취미 활동하는 정도였는데 돗대기 시장 장사판이 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기서 제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스탠딩 언더 시올즈 오브 자이언트 요거는 항상 전달하는 메시지를 고정으로 올려놓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